춘천의 봄은 유난히 늦게 온다. 눈이 녹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산등성이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날 아침 은주는 늘 그렇듯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은 흙먼지가 일던 시골길 옆 낡은 나무 벤치 하나뿐이었다. 그때 허연 셔츠에 검은 학생복 차림의 청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기요, 버스 벌써 갔나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청년은 안도한 듯 숨을 고르더니 가방 끈을 꽉 잡았다. 아, 다행이다. 처음 오는 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요. 그의 목소리엔 서울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덜컹 문이 열리고 사람 몇이 내렸다. 은주는 청년과 나란히 탔다. 좌석은 비어 있었지만 둘 다 굳이 창가에 붙어 앉았다. 저 산 참 좋네요. 청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땐 이런 풍경을 자주 못 봤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산 이름은 공지천이에요. 봄 되면 벚꽃이 참 예쁘게 피어요. 청년이 미소 지었다. 춘천이란 도시, 이름부터 참 따뜻하네요. 버스가 시내로 들어설 즈음 그는 자신을 박진수라고 소개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기다리며 친구가 있는 춘천에 잠시 머문다고 했다. 은주는 책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작게 대답했다. 전 은주예요. 여기서 학교 다녀요. 그날 버스 안엔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며칠 뒤 은주는 우연히 같은 버스를 또 타게 됐다. 앞좌석에 앉은 그가 먼저 인사했다.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자주 뵙네요. 운명인가 봐요. 그 말에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시절엔 그런 말이 쉽게 부끄러웠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창밖 풍경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두 사람 얼굴 위로 부서졌다. 그는 가끔 장난스럽게 물었다. 춘천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어디예요? 중앙시장 근처에 은성제과요. 버터크림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는 메모장에 그 이름을 적었다. 그 작은 메모가 은주에겐 그 어떤 고백보다 설레는 말이었다. 어느 날 은주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가 오기 전부터 괜히 머리를 매만지고 손거울로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오늘은 올까? 어제처럼 같은 자리에서 탈까? 버스 문이 열리고 그가 타는 순간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가 말을 건넸다. 은주 씨, 혹시 학교 끝나고 시간 괜찮아요? 왜요? 그 빵집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날 두 사람은 작은 제과점 앞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흘러나왔다. 은주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시간이 오래오래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는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에 있으면 늘 바쁘고 시끄럽고 이런 조용한 곳이 참 좋아요.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긴 다들 그렇게 살아요. 천천히 서로 기다려주면서요. 그는 웃었다. 그럼 저도 기다려야겠네요. 뭐요? 은주 씨가 웃는 이유를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창밖 햇살이 유리잔에 부딪혀 은빛으로 반짝였다.
며칠 뒤 진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임용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춘천 생활도 잠시의 머물미였으니까. 버스 정류장, 그때의 장소. 이번엔 은주가 배웅을 나왔다. 금방 다시 올 거예요. 그가 말했다. 편지 써도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버스가 떠나고 먼지 자욱한 도로 끝에 그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저녁 책상 위에 앉아 편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노란 봉투 한 장이 도착했다. 춘천의 봄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벚꽃길이 자꾸 꿈에 나타납니다. 은주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시절의 사랑은 이렇듯 조용하고 참 오래 남았다. 말 대신 편지로, 손끝 대신 마음으로. 그의 여름, 은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버스 정류장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대신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우체통 앞을 서성이게 되었다. 그날도 노란 봉투 한 장이 도착했다. 서울 종로 2가 하숙집, 박진수 드림. 은주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다. 마치 그 온기가 그의 손길이라도 되는 듯이. 편지를 펼치면 묘하게 익숙한 잉크 냄새가 났다. 춘천의 봄이 그립습니다. 교사 임용 결과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상하죠. 하루가 참 길어요. 수업 준비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대가 없는 도시라 그런가 봐요. 은주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의 글씨 하나하나가 눈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밤이면 은주는 책상 위에 그의 편지를 펼쳐놓고 읽곤 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진수 씨, 춘천은 이제 여름이에요. 공지천에 연꽃이 피었어요. 선생님이 되면 꼭 보러 오세요. 편지는 그렇게 오고 갔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다. 8월의 어느 날 은주는 학교 숙직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창밖엔 장대비가 쏟아지고 우체부는 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불안했다. 진수의 편지가 세 주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아픈 걸까? 아니면 잊은 걸까? 은주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그 시절엔 전화도 문자도 없었으니까 오직 기다림만이 사랑의 언어였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은주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드디어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임용됐어요. 교단에 처음 섰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꿈꾸던 순간인데 왜 그대 생각이 그렇게 나던지. 은주는 편지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듯했다. 겨울이 되었다. 춘천의 눈은 유난히 하얗고 깊었다. 은주는 그가 준 편지를 모아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다. 편지들은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았다. 첫 장엔 설렘이, 둘째 장엔 기다림이, 마지막 장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요즘은 수업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 이름보다 은주 씨 이름이 먼저 떠오르네요. 은주는 그 구절을 수없이 읽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편지는 점점 간격이 길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느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식이 닿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신문을 펼치다 그 이름을 보았다. 서울학교 신임교사 박진수, 교통사고로 별세. 신문 활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은주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야, 이름이 같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기사의 학교명도 나이도 같았다. 은주는 신문을 접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가 보내온 편지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중 마지막 편지, 아직 뜯지 못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은주 씨, 올해 벚꽃이 일찍 피었대요. 내년엔 꼭 함께 보러 갑시다. 기다려 주실 거죠? 은주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져갔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년 봄이면 혼자 공지천을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한 장 꺼내 읽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지만 은주에겐 그것이 가장 빛나는 청춘의 증거였다. 세월이 흘러 편지는 바래고 종이는 약해졌지만 그 글씨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사랑은 끝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편지 한 장 속에 평생의 시간이 담겨 있기도 하다. 세월이 흘렀다. 은주는 어느새 머리에 흰 머리가 성성한 칠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20살 그 봄날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어느 봄날 은주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20분 남짓. 길가의 벚꽃은 여전히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진수 씨, 당신이 떠난 지도 벌써 40해가 지났네요. 그땐 참 아무것도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 시절의 풍경이 스쳐갔다. 나무 벤치, 먼지 나는 길,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던 청년의 얼굴. 이젠 정류장 표지판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옆엔 편의점이 들어섰지만 은주에게 이곳은 여전히 그 봄날 그대로였다. 그녀는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 쥔 봉투를 쓰다듬었다. 오래된 편지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학생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조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참 그대로네요. 은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 속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는 40년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의 편지였다. 은주 씨, 올해 벚꽃이 일찍 피었대요. 내년엔 꼭 함께 보러 갑시다. 기다려 주실 거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 씨, 난 그 봄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이제야 당신이 말하던 벚꽃을 함께 보고 있네요.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살짝 흔들리더니 손끝을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은주는 손을 뻗었다가 그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는 가도 돼요. 당신도 나도.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정류장 맞은편 공지천 쪽으로 걸었다.
벚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리고 물 위엔 노을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안내방송 소리. 시내 방면 버스가 도착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창가 자리에 젊은 시절의 진수가 앉아 있는 듯 보였다. 흰 셔츠, 검은 학생복, 그리고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 은주 씨, 이제는 그만 울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듯 했다. 버스가 떠나자 은주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사람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강가에 비친 노을이 은주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녀는 강물 위에 조심스레 한 장의 편지를 띄웠다. 그대에게 내 청춘의 봄날을 고맙게 보냅니다. 편지는 천천히 흘러가 물결 사이로 사라졌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리움은 여전히 남았지만 그리움 속엔 평화가 있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진수 씨, 이젠 정말 편히 쉬어요. 그대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마치 그가 곁에서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는 듯 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남는다. 때로는 한 장의 편지로, 때로는 봄바람으로, 때로는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피어나는 그날,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이별을 품에 안고 미소 짓게 된다.